네, 안녕하세요. M&S 아카데미 대표 강사 홍쌤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첫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자, 아마 첫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채점을 하고 나서 굉장히 당황한 친구들도 많았을 거고, 그리고 아쉬움이 큰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고등학교에서 이제 등급이 산출된다라는 거는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 수행평가, 기말고사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등급이 산출이 된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중간고사가 끝났지만 물론 잘 본 친구들도 있고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봤든 못 봤든 간에 다음 달에 있을 수행평가와 그리고 7월 달에 있을 기말고사가 또 좋은 점수가 나와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그냥 놀고 막 먹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몰랐던 유형들을 한번 다시 풀어보고, 내가 여기서 왜 실수를 했을까, 도대체 이 문제를 왜 못 풀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그리고 다음에 있을 시험을 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우리 M&S 아카데미 친구들은 꼭 이 영상을 보고 자기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꼭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총 18문제가 나왔습니다. 18문제. 좀 문제가 적죠. 문제가 적은 대신에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20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동탄고는 한 18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렵기 때문이죠. 동탄고 프린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문제가, 동탄고 프린트 자체도 굉장히 어렵죠. 거의 모의고사 20번, 21번 킬러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서술형에 2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근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18문제만 푸는 시험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객관식은 15문제가 나왔고요. 서술형은 20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서술형이 3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배점이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항상 이제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서술형을 푸는데 항상 15분 이상은, 최소 15분은 사용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죠? 서술형은 객관식이랑 좀 달라요. 객관식처럼 틀렸다고 해서 모든 게 감점되는 게 아니고, 서술형은 분명히 부분 점수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자기가 답을 못 냈더라도 자기가 푼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분 점수가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더라도 자기가 풀 수 있는 데까지는 무조건 푸셔야 됩니다. 그 2점, 3점, 그 조그만 점수, 2점, 3점밖에 안 되는 그 부분 점수 때문에 등급과 석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명심하시고, 다음에 기말고사를 볼 때는 꼭 서술형을 모르더라도 아는 데까지는 푸는 연습이,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출제 영역은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동탄고 수학 상해 난이도를 중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교과서에서 한 20%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모의고사는 이 세 문제보다 사실 더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문제들이 우리 학원 프린트와 그리고 시험 대비 교재에 이제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 교재와 학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를 열심히 풀어본 친구들은 대부분 익숙했던 문제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 비율만 보더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과서에서 굉장히 간단한 문제들만 나왔고요.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범위는 이제 다항식의 연산부터 4차 방정식까지 이제 출제가 됐죠. 고루고루 출제가 됐고, 여기서 2차 방정식만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 6번의 2차 함수 파트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파트를 다루는 만큼 2차 방정식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문제를 이제 추가를 시켰습니다. 자, 이 난이도를 보시면 딱 봐도 이 부분이 이제 교과서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제 문제들이었고,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분포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한 12번부터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이 문제 난이도만 보더라도 동탄고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점수가 좀 낮게 나온 친구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문제들이 어려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다른 친구들도 다 어렵게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등급 간 커트라인이 낮아지기 때문에 점수만 보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수행평가도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기말고사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등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너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1번부터 9번까지는 교과서나 시험 대비 교재 이뿐만 아니라 이제 시중 교재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문제들, 평이한 문제들로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9번까지는 이제 모두들 다 뭐 부담 없이 이제 풀으셨을 것 같고, 이제 객관식 10번부터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중 교재뿐만 아니라 이제 모의고사, 그리고 좀 올림푸스 고난도나 이제 학원 시험 대비 교재 스텝 3까지 충분히 풀었던 친구들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었죠.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와 내신 심화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본 친구들만 시간이 부족하지 않고 많이 풀었던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동탄고는 이제 특징이 있죠. 매 학년마다 모의고사 기출 프린트를 한 4장 정도 나눠줍니다. 근데 모의고사 기출 프린트에는 항상 이제 단순한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들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4점짜리 킬러 문제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프린터 자체가 어려워요. 하지만 항상 서술형이나 객관식 마지막 쪽에 프린트 문제가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그 프린트를 최소 5번 이상은 풀어보시는 게 여러분 시험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서술형 마지막 게 이제 프린트에 나왔던 문제죠. 굉장히 익숙하셨을 텐데 아마 뭐 프린트를 한 5번 이상 이제 풀었던 사람들은 이제 충분하게 문제를 푸셨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잘 풀어봐야 됩니다. 자, 학교에서 공부한 모의고사 기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출 문제들을 공부를 해야 1등급이 나오실 수 있어요. 이걸 명심하시고 기말고사 때는 자이스토리나 이제 이런 이제 뭐 EBS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기출 문제들을 뽑으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고1 파트에 해당하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어보시길,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기출 문항 중에 몇 개 좀 가져와 봤는데 굉장히 이제 시험 대비 교재에서 비슷한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몇 개만 이제 좀 가지고 왔어요. 자, 이 문제는 이 순서상 구하는 문제는 이제 동탄고 기출 문제, 기출 프린트, 학교 프린트에 있었고요. 시험 대비 교재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공부한 사람은 이제 풀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문제 정확하게 이제 적중을 했던 문제죠. 시험 대비 교재에 바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제 뭐만 바뀌었습니까? 네, 여기 뒤에 이제 상수항만 변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다 똑같습니다. 거의 적중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분명히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익숙한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총평입니다. 준비 방향. 이제 기말고사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자, 동탄고 내신 시험에는 항상 모의고사 킬러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들이 못 본 문제들이면 아마 시험에서 어렵겠죠. 근데 동탄고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는 프린트에 그 킬러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최소 5번 이상 거의 풀이 과정을 외울 정도로 풀어야 킬러 문제를 제 시간에 시험 때 50분 안에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변형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내신 문제들과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MNS 시험 대비 교재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으니까 기말고사를 준비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제 복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한테 첫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 시험이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달랐죠. 중학교 때는 좀 상대적으로 이제 공부한 만큼 이제 성적이 나오고 시험 내에 다 풀어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또 다시 검토를 하고 이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고등학교 시험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18문제를 50분 안에 풀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좀 낮게 나왔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다만 이것만 명심을 하세요. 첫 번째는 실수를 절대 하지 말 것. 모르는 문제는 틀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공부했던 문제는 다 맞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수행평가와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등급이 올라갈 여력이 있다.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포기하지 마시고 1학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제 동탁고 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하시고 자기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을 잘 하셔서 기말고사를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특이했던 우리가 이제 못 봤던 문제들 위주로 한번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객관식 13번. 여러분들 좀 표정이 상상이 가는데 시험 볼 때 이제 13번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당황하죠. 이거를 이제 활용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근데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시험 그 학교 프린트에도 있었고 이제 시합 대비 교재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넓이와 이게 S2죠. 이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더해서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변의 길이를 이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자체에서 AP를 X라고 두라고 했습니다. 여기 길이를 X로 둘 거예요. 근데 이 도형이 나오면 항상 각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 밑변의 길이가 4고 높이의 길이가 이제 4루트 3이죠.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얘가 60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면 60도면 2대 1대 루트 3이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1 x고요. 여기는 2분의 루트 3 x가 되겠죠. 2분의 루트 3 x가 됩니다. 그럼 여기 길이는 이제 4 마이너스 x가 되겠고요. 여기의 길이는 이제 8 마이너스 x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제 8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길이는. 그래서 우리가 S2는 8-x의 이제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S1을 한번 구해봅시다. S1은 PB의 제곱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겠죠. PB의 제곱과 같아요. 근데 PB는 무엇이냐? 이제 요거예요. 요거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과 같겠죠. 그지? PB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S1은 이거 이제 제곱하면 되죠. S1은 이제 4분의 3x 제곱, 얘는 제곱하면 4분의 1 x 제곱에 얘네들이 곱한 거 두 개씩 나오죠. 두 개씩 나오니까 마이너스 4x 되고 플러스 16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 제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시면 2x 제곱 나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0x 이렇게 나오고 얘는 이제 8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x의 범위는 선생님이 0부터 이제 8까지라고 이제 정해놨어. 아까 구했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꼭지점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지점 2로 묶으시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플러스 80 이렇게 되고, 자, 얘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시면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30 이제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x가 5면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5일 때가 최소가 돼요. x가 5일 때의 이제 최소값은 이제 30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a죠. 그래서 이제 5분의 30 이제 이렇게 해주면 이제 6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좀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자, 객관식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15번도 이제 문제풀이가 좀 어려웠었죠.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연수. 자, x 플러스 a를 인수로 가지는 4차식이 있네요. 4차식.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건을 봐주시면 개수와 상수항이 이제 모두 정수인 4개 서로 다른 4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4개의 1차식에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4개의 1차식이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 4차식이 짝수항만 있다는 겁니다. 짝수항만. 그럼 짝수항으로 이제 b가 뭐 예를 들어 값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겠어요? x 플러스 뭐
x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아마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여기 상수항이죠. 얘는 상수항. 자, 근데 거기서 x 플러스 a를 인수로 가지려면 무조건 얘가 x 플러스 a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고 다른 인수는 무조건 x 마이너스 a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상수항의 형태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머지 것도 x 마이너스 k, x 플러스 k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맞죠? 자, 여기서 a랑 k는 무조건 정수죠. 여기서 상수항이 모두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과 x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x제곱과 k제곱은 이제 어떤 수의 제곱수가 되겠죠. 자, 얘를 전개하면 얘가 된다는 겁니다. 복 2차식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면은 근각의 관계에 의해서 a제곱 플러스 k제곱은 65가 돼야 되고 a제곱, k제곱은 b가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어요? a랑 k는 다 정수라고 했고 a제곱과 k제곱은 어떤 수의 제곱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곱수 두 개를 더해서 65가 되는 경우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이랑 64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6이랑 49가 있게 됩니다. 여기 이제 순서가 바뀌셔도 되는데 사실 순서가 바뀌는 건 a랑 k 값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다항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순서쌍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다항식의 개수는 두 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내신에서 이 문제를 봤다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새로운 이제 문제, 킬러 문제들도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거 말고도 킬러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서술형 2번이라든가 서술형 3번도 이제 킬러 문제에 해당하긴 하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학교 프린트에 다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기 풀이에서는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 풀이를 마치고요. 여러분, 드디어 첫 중간고사였는데 이제 첫 중간고사를 치르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하셨을 거고 길게는 더 많이 준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노력에 비해 점수가 나왔을 수도 있고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에 있을 수행평가와 기말고사를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선생님한테 찾아오세요. 선생님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